그래서 이제 영화제 관객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영화제에서 보는 영화의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집에서 보는 영화와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영화제별로도 영화제가 아무래도 정식 극장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대관을 하거나 새로운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영화제별로의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이제 이거는 경험이 많은 지우님은 뒤로 빼고 심덕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별로. 아 근데 가셨던 영화제가 아무래도 서독제는 시집에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뭔가 장소가 특별했던 영화제는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게 없어서 영화제별로의 차이는 아직 느껴보지는 못했고 근데 영화제에 가서 보는 그 행위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저부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개봉을 하는 작품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는 게 좀 시사해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시작할 땐 그렇게 보는데 이제 재미없으면 또 심드렁해지고 근데 개봉을 안 할 것 같은 애들은 그 좀 더 뭔가 아껴주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시작할 땐 그렇게 보는데 중간에 재미없으면 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는 네가 그래서 개봉을 못하는 거야. 매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아, 그 부국제를 다녀오셨는데 부국제가 이제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옛날 부산 극장들을 대관을 하다 보니까 그 지우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극장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다 싹 맞아요. CGV와 롯데 시네마로 바뀌어요. 네 맞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갈 때 항상 야외 상영이나 하늘영 극장 같이 좀 특별한 관을 찾아가요. 이제 좀 재미없는 영화는 대학생 때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고 싶지. 그러니까 취향이 한 6년 봤으면 취향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쵸. 6년 동안 그렇게 도전했는데 6년 동안 재미없다는 건 난 예술 영화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야외 상영 또는 이제 하늘영 극장이 원래 뮤지컬 극장이다 보니까 그 사운드를 틀 때 좀 공간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 두 곳을 위주로 상영 스케줄을 좀 짜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산골까지 가서 영화제를 보셨던 지혜님의 정말 산골이에요? 그게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보는 거죠? 네, 산에서 야외 상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원래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많이 빛이 나니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둔덕같이 되어 있는 곳에서 보기 때문에 좀 가리는 게 막 덜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좋죠. 누워서 볼 수 있다. 잔디밭에 누워 본다거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 가신 분들은 막 이제 그 돗자리 말고도 뭐 이것저것 뭐 방석이랑 뭐랑 해가지고 담요랑 해가지고 엄청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가 되게 넓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게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조용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었어요. 신기할 것 같아요. 네네. 상상해봤는데 네네. 정말 야외에서 다막 누워있고 막 조용히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좀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제에 그 이름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악 관련된 거라서 영화 자체가 막 음악인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에 대한 내용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로 뮤지션들을 불러가지고 공연도 꽤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 하나 보고 그 영화를 추천한 뮤지션이 공연을 하는 그게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이런 영화제에는 좀 그런 특별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특성을 좀 그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거의 대부분 좀 SF나 뭐 이런 좀 특이한 영화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서 대인 적도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요. 판타스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한국인이 가져가는 판타스틱의 이미지는 이 디즈니 판타지아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냥 뭐랄까 뭐가 그냥 차라리 좀 더 뭔가 그 중의적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약간 판타지 생각하고 갔는데 미드소마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입장에서 판타스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판타지가 아니고 판타스틱이에요. 정말 그 뭔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게 어느 쪽으로 넘어설지는 누구도 모르는 맞아. 네, 그런 영화제여가지고 네, 정말 저는 너무 놀란 영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영화도 거기서 봤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런 로또를 긁는 그런 느낌. 그 재미가 있어요, 네, 확실히 네, 맞아요. 영화제는. 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춘천 영화제나 이런 영화제는 좀 그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영화제에서는 진짜 날것의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진짜 재밌는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나중에 되게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큰 사람 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부산 이제 대학생활 할 때 단편 영화제를 갔는데 거기 구교환 씨 영화를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왜 단편 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연 배우들에게 그러니까 왜 독립 영화 감독 그러니까 내가 출연을 했는데 왜 적어도 하면서 이제 그 구교환 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찍었던 감독님들한테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달라고 막 쫓아다니네요. 근데 본인의 얘기였을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이제 감독이자 배우니까 본인도 안 줬던 기억이 있는 거죠. 본인도 안 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 맞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항상 기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DP로 구교환 씨를 알게 돼서 보니까 뭐 그 감독이래요. 그래서 거기 그분의 필모를 보니까 나 이 영화 봤어. 재밌다 그거. 그때도 약간 그런 연기를 하셨어요. 막 찾아가가지고 계속 좀 약간 그 찌질하게 칭얼거려요. 야, 왜 안 줘? 그때도 그런 연기를 했다는 게 너무 웃겨. 야, 일종의 약간 장인이죠. 장인 방망이 진짜. 깎는 놈처럼 계속 그 연기를 하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에 나오는 그 예고편만 봤는데 거기 나오는 느낌의 대학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DVD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목도 신기했었고 그래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도 막 한 3-4편씩 쭉 연이어 하시나요? 아니면은 한간 가셨나요? 그때? 그때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딱 한 편 봤었어요. 한 편씩 상영해요? 단편 영화인데? 이게 묶어서 할 때도 있고 네. 한 편씩 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하나를 봤는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상 깊지 않아?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편이 있는 게 약간 인터미션처럼 끝나고 관객들이 막 갈아오는 것도 있고 패키지처럼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분 그러니까 뭐 주제를 잡고 뭐 그 주제에 대한 단편을 쭉쭉쭉 해놓으면 엔딩 크레딧 끝날 때까지 조명도 안 켜주고 그냥 쭉 4편을 이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로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화제 가서 이제 로또 긁듯이 한번 제목에 꽂혀서 왜냐면 영화제 영화들이 잘 예고편도 안 보이기도 하고 국가도 막 체코 영화도 있고 특히 부천 판타스틱은 러시아 영화나 동유럽권 이런 영화들이 좀 많거든요. 포스터도 제대로 안 된 거. 막 포스터가 없고 노이미지 있고 그냥 감독과 그냥 시놉시스 한 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봤는데 좋아서 취향이 바뀐 경우도 있고 저처럼 6년 동안 보다 보니 난 취향이 아니다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영화제에서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거나 변화를 준 영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학생들 졸업 작품을 그냥 단편이어서 그냥 편하게 보려고 그냥 시간이 맞길래 하나 봤었는데 그때 첫 번째 영화가 진짜 정말 제가 본 영화 중에 좀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특이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되게 파지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저예산이고 혼자 영화를 다 찍었대요.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혼자 감독하고 촬영하고 뭐 소품도 자기가 준비하고 막 해서 막 연기도 자기가 하고 다 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성도가 막 엄청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진짜 뭐랄까 정말 이 거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되게 나름 이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좀 정해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졸업 작품들에 대한 약간 저의 편견이 있었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깨부순. 그래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이런 영화들도 진짜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계기였어요.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역시 기록을 네. 해야. 짠내님 기록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 졸업 작품계 지윤님은 좋아하실 영화 같은데 쉰들러 리스트 네. 그것도 졸업 작품이잖아요. 진짜요? 미쳤네. 몰랐는데요? 아니 그 복학을 한 거예요. 이제 스필버그가 그냥 헐리우드로 간다고 이제 중퇴를 했다가 학위 받으려고 이티 찍고 다 찍고 돌아와서 그냥 사실은 뭐 과제 그러니까 졸업 영화과니까 과제로 내라 했는데 사실은 15분짜리 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내고 졸업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걸로 졸업을 했다는 거죠? 네. 그걸 냈어요 이제. 와. 그건 좀 학살자인데? 좀 너무한데? 그 외래종. 중퇴자가 있어가지고 비싸게 이제 뭐 그 저커버그도 콩콩가인데 학위를 받고 싶으면 졸업을 하면 과제나 레포트 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페이스북 레포트 내면 아니 졸업시켜주겠다. 폭력적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과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영화과다 보니까 찍어서 내야 되는데 자기가 찍은 거 이제 그 해 찍었던 게 신들러 리스트라서 그냥 이제 농담처럼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학사모 찍었으니까 졸업 작품인 거죠. 저는 이제 영화제에서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그런 아시아권 영화들을 좀 많이 긁기 시작했어요. 영화제에서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매력을 느꼈던 게 나의 소녀시대라는 대만 영화를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카페6라던가 이제 다른 대만 영화들도 재밌어 보이겠다 봤는데 대만 영화가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한국과 일본 영화의 맛을 각각 섞었어. 네, 대만도 약간 입시열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나라는 일본이 좀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문화도 반반 섞여 있고 나라가 좁다 보니까 이제 롱디가 좀 많은 거예요. 아예 멀면 하지도 않을 텐데 적당히 머니까 롱디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연애가 좀 많은데 또 그런 아까 말했듯이 친일본적이니까 분위기는 일본의 그런 청춘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듦새가 막 뛰어나진 않는데 또 취향 잘 맞는 거 고르면 되게 재밌게 보는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심덕님은 이제 서독제나 부국제에서 발견한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런 영화는 안 좋아하네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되죠. 저 말했잖아요. 새로운 취향의 발견. 그러니까. 새로운 취향의 발견. 나 정확히 있긴 해요. 네. 2024년에 갔던 그 서울국제영화제 여성영화제 그 괜찮아 라고 우리나라 영화인데 네. 그 일의 배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진서연 씨. 이게 약간 저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마냥 해맑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맑은 눈의 광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용이 모난배가 없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거는 항상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근데 영화로는 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몰랐어요. 저도 제가 이런 쪽에서 되게 햇살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왜 저렇게 웃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를 이 영화를 보고 처음 느꼈어요. 약간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다크했나? 약간 중2병처럼 왜 저렇게 웃고 있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윤님은 그 졸업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걱정을 했지만 춘천 그냥 영화제인가요? 어떤 영화제인가요? 춘천은 그냥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춘천 그냥 영화제. 춘천 영화제에서 발견했던 그 영화의 약간 졸업 작품이 요즘도 이렇게 좀 뭔가 열정이 만든 새는 어설프긴 했지만 진심이 통했던 걸 느끼셨고 맞아. 이제 심덕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좋지만 이걸 2시간 내내 보면 좀 힘들다. 너무 소위 MBTI 이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더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평소라면 극장에 잘 안 걸리는 대만 영화를 영화제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청춘물에 대한 좀 새로운 청춘물을 발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다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화제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 제가
영화를 많이 아냐라고 물어보면 알지는 않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취미처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제라는 공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영화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GB나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지만 저희가 이렇게 막 공유되는 경험이 많은 것처럼 그냥 아무나 오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도 그냥 진짜 지윤님처럼 여행 가듯이 가서 무주산골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보는 경험도 괜찮고 부산 오신 김에 부산에서 이제 바닷가 보면서 이제 영화제를 보셔도 좋고 외곽이 너무 멀다 하면 서울이나 춘천에도 인근 영화제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다. 저희의 대화를 느껴서 알겠지만 맞아. 그 영화에 대한 깊이가 없어도 충분히 영화를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이제 아무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무나 많이 와야 계속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싼 가격입니다, 여러분. 아, 싼 가격에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거의 영화 표값의 절반 정도인 것들이 많아요. 네네, 한 맞아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맞아요. 비싸봤자 10,000원이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영화제 굿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굿즈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서 좀 이렇게 약간 수집할 때 네네.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에롤더 같은 것도 엄청 예쁘게 포스터로 된 에롤더 뭐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책갈피라던가 이런 키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작은 파우치 같은 거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그런 그 굿즈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까지 소소하게 잘 챙겨서 다니면은 생각보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맞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오히려 영화제라고 영화를 어려워할 게 아니라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이제 놀러 오시듯이 마치 이제 스타필드 놀러 가듯이 별마당 가듯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지윤님과 심덕님과 모셔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오스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심덕님, 지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